자, 이제 순서 맞히기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오답률은 68% 정도였어요. 순서 문제가 둘 다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얘가 네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37번이 세 번째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예요. 이게 69% 정도 되거든요. 37번은 좀 이따 돌아와서 다음 이제 영상에서 이제 보게 될 테니까 우선은 36번을 좀 보도록 하죠. 근데 뭐 어디서 봤는데 뭐 그런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순서 문제 정답 배치 패턴에 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진짜 어 내가 진짜 워딩을 좀 세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게요. 물론 아무리 수능 영어 순서 맞히기 문제가 예를 들어 뭐 1번이 나오기가 매우 드문 패턴이고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의 불문율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를 나는 되게 여러 차례 강조를 하거든요. 이제 내 수업을 실제로 듣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숱하게 강조를 해요. 1번 답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너네가 1번을 아예 그냥 머리에서 아예 없애버리고 있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여러 차례 하거든요. 한번 평가원에서 2021학년도 수능이었을 거야. 21수능인가 22수능인가. 요때였던 것 같아. 요때 22학년도 6평. 22학년도 6평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때였을 거야. 이때였을 거야. 그렇지. 이게요, 2022학년도 6평, 21년 6월에 치러졌던, 요때 순서 맞히기 문제가 오답률 2위였어요. 36번 문제. 이 문제의 오답률이 77.3%였는데 정답이 1번이었어. A12였다고, A12. 그래서 어땠는 줄 알아요? 모든 선지의 그 분포가 비슷비슷했어. 3번처럼 좀 유달리 낮은 그런 뭐 반응률을 보인 게 좀 있긴 있었지만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고. 멘붕이 온 거죠. 1번이 아니니까. 아니, 1번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로직이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야.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근데, 뭐 그런 게 있어. 이번에 순서 맞히기 두 문제가 전부 4번 답이었거든요. CAB였어. 아니, 평가원에서 어떻게 수능 문제에서 순서 맞히기의 답을 둘 다 똑같이 배치할 수 있지?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했던 거를 내가 어디서 봤어.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우리는 순서 맞히기에 특화된 순서 맞히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죠? 순서 맞히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어, 뭐가 가장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적절할까를 잘 판단만 하면 돼. 아예 패턴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패턴을 신경 쓰는 순간 모든 선지들을 선입견을 갖고 보게 돼요. 그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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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정확한 논리를 정확한 때에 그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없게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부러 지금 쌤은 여기다가 선지도 안 집어넣어 놨어요. 그 습관 버려야 돼요. 선지 보고 1번부터 제끼는 습관을 바로 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번 수능에선 1번 답이 없었지만 그런 뭔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니? 그런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서 이제 읽어야 된다는 거지. 정석적으로 그냥 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셨죠? 협상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정의죠. 그러니까 an attempt to explore, 알아보고, and reconcile, 화해시켜, 뭐 하는 것, 누구를? conflicting positions, 서로 대립되는 충돌하는 이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런 입장을 탐색하고 그들을 화해시키는 시도예요.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당사자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서로 상충하는 갈등하는 입장에 있는 두 입장을 탐색하고 이들을 화해시키려는 시도로 정의될 수 있어.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협상의 정의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 협상의 정의만 일단 이야기를 했어. 자, 봅시다. Areas of difference. 자, 이게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1번을 찾는 거예요. 1번을 찾는 것. 1번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1번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누가 1번이고 누가 1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오는 녀석이고 절대로 먼저 와서는 안 되는 녀석이 누구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절차인 거지. 근데 지금 이 주어진 글에서는 협상의 정의까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협상이란 무엇인가까지밖에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은 자주 남아 있을 수 있어. 여전히 차이나는 영역이 입장차가 발생하는 그 영역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종종 자주 남아 있어. 그러니까 차이가 여전히 있어야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요건 어떤 이제 상황,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미 한 차례 협상이 진행됐을 때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글에서는 협상의 정의까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A가 1번일 리는 없어요. 근데 A가 답이기 위해서는 이미 한 차례 진행된 협상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죠? 그 정도의 힌트만 파악해 두고 B로 가는 거야. In these 이런 거는 긴장하고 봐야 됩니다. these 이러한 그리고 때로는 각각 때로는 또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 이런 협상이 뭔데? 이런 형태의 협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협상이란 serves, functions 이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other than이니까 뒤에 있는 건 X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 이거 외에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 B도 1번이 아니라는 느낌은 금방 오지 않나요? B도 1번이 아니라는 느낌은 금방 오지 않니? 24%는 왜 그런 걸까? 그러니까 이것도요. ACB의 반응률이 2.1%예요. 그 말인즉슨 뭐 흐름, 뭐 순서, 어휘, 뭐 이제 뭐 문장 삽입, 뭐 이런 문제들의 경우 1번 선지 답이 거의 배치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일종의 그 선입견 같은 것들이 생긴다고. 응. 그러니까 한 번은 몇 번 선지가 나왔으니까 다른 한 번은 몇 번 선지가 나올 거야.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선입견이에요. 알았죠? 어쨌든 협상이 원래 기능 우리가 지금 여기서 했던 거 이 협상의 정의에서 이야기했던 것 말고 다른 역할을 한다고 했지. 느껴지나요? 협상의 정의와 다른 기능인 거죠. 정의와 다른 기능이 협상이 그 정의와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아직 제시되지 않았어요. 고로 B도 1번이 될 수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C가 1번이라는 걸 확정하고 C부터 그냥 정독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정독이에요. 답은 그러니까 C, B, A 아니면은 이제 C, A, B가 되는 거죠. C가 가장 먼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부터 보고 C는 정독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 A의 앞부분 읽었죠? 그치? A의 앞부분 읽었죠? 협상 한 차례 진행되고 나서도 여전히 차이가 나는 영역이 남아있을 거라고 했고 이런 협상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협상의 기능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로 자연스럽게 C가 1번이 되는 거예요. whatever, 뭐뭐이든 이란 의미죠. 자, 결과의 성질이 어떠하든 그 결과로 인해 may actually favor, 유리하다는 거죠. one party more than another. 이 정도까지 묶어줘야 될 것 같아. 왜? 쉼표 다음에 콤마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whatever를 여기서 끊으려고 봤더니 여기가 관계사절로 이어지고 있어서 쉼표 하나를 더 찾은 거야. 협상의 결과죠. 협상의 결과가 갖는 성질이죠. 얘가 얘예요. 그래서 협상의 결과가 어떻든 어차피 다른 한쪽에 비해서 어느 한쪽에 훨씬 더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것이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결과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협상의 목적은 is the identification, 확인하는 거예요. 식별합니다.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공통의 이익, 그리고 갈등의 영역을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공통의 이익의 영역은 분명해질 수 있어. 그리고 정제될 수 있어. 정돈될 수 있어. 그리고 given, 주어질 수 있어. 뭐가? given negotiated form in substance. 아, 협상이 잘 이루어진 형태나 아니면 그런 실체 같은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얘네들에게 이런 애들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비기분이니까요. 앞에 B가 똑같이 생략이 돼 있어서 이 녀석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과거분사들이 한꺼번에 병렬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생각해봐. 자, 이제 생각해봐. C를 끝까지 읽었잖아. 그리고 이거 다음에 A가 올까 B가 올까를 이제 판단해야지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C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나서 여기까지 한 얘기가 뭐였어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 여기까지 한 얘기는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협상의 목적과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협상이에요. 이게 중요해. 왜냐면 이것 때문에 B가 걸러지거든. 왜? 정의와 다른 기능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결과의 성격이 어떻든 그냥 일반적인 협상의 목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협상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음 문장에 실려져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공통의 이익의 영역이 확인되고 정제되어 주어지지만 여전히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여기 areas가 있고요. 여기도 areas가 있었어요. 뭐 물론 이런 단어 하나 가지고 찾는다라는 건 일종의 꼼수에 가깝지만 내가 읽어낸 부분, 논리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확신을 더해주는 장치로는 쓸 수 있지. 됐죠? 그러니까 A가 다음에 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을 거예요. CAB 이렇게 답을 정리를 해두고요.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확인한 게 맞는지. 물론 실전에서는 이게 잡히면 넘어가도 돼요. 확실하기 때문에. 자, 종종 많이 남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and will perhaps be, 그렇기 때문에 remain하고
B하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s.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협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or indeed remain irreconcilable. 뭔가 합의에 이르를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야. 자, 화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5월 앞까지는 그래도 뭔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를 수 있는, 그지? 합의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었지만 얘가 등장한 순간부터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러한 경우 얘가 얘예요, 그죠? In which 이런 경우 사례인데 당사자들이 have highly antagonistic 서로 매우 적대적이고 밑에 나왔죠? 아니면 서로 극단적인 관계, 그지? 양극단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서로 합의에 이르를 수 없는 단계라면 그 과정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무엇의 지배를 더 받게 되냐면 by the exposition, 설명과 밑에 나왔죠? 설명.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매우 자주 공개적으로 갈등의 영역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협상하는 과정은 갈등의 영역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될 거야. 이럴 때는 화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 갈등의 영역만 보여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서로 상충하는 어떤 관심사끼리의 어떤 이해관계 사이의 어떤 합의 이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될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과정들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뭔가를 지연시키거나 publicity,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diverting, 분산시키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or seeking intelligence, 뭔가 좀 더 지성을 구하거나 about the other party and its negotiating position, 상대방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협상에서의 그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한 다른 조언이나 자문을 구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절차로 이제 서로 합의에 이르를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절차로 이제 그 협상이라는 것의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의 기능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정의와 그 다양한 기능. 목적도 있었죠. 목적도 있었죠, 참. 목적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기능. 이와 같이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